자, 여러분 313페이지 그 3장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양도소득세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렇죠?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뭐 기초가 자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어떤 성격, 특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26회 시험 때 나왔어요. 문제가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 유형. 27회 시험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 높다 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29회 시험은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0회 시험은 예측해 보세요. 30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의 시기로 하는지 양도 및 취득 시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보유기간 때문에요.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달라져요. 그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달라지는데 자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일로 하느냐 보유기간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 판정에 의미가 있고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 여기에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양도 및 취득 시는 조금 소홀히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안 나온다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고요. 계산 문제도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계산 과정이 많이 이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납세 절차는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양도소득세가 대여섯 문제 출제될 때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 섞어서 나오거든요. 하여튼 납세 절차는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 양도소득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매년 나오고 작년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또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고요. 313페이지 봅니다. 제1절에서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을 보시면 여러분요. 그 의 및 특징을 보는데 먼저 의를 봅니다, 여러분. 의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자,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자 과세하는데요. 고자인 경우에 그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양가로 2번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의 과세는 종합소득과는 구별이 되고요. 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3번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물을 진다 밑줄 쫙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해요. 각각 계산해 가지고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그런 거지. 자, 이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들 빗줄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양도소득은 아까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어떤 과세 방식? 분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밑줄 쫙이고요. 그래서 정답 지문이 28회 시험 때는 요걸 이제 정답 지문으로 해서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고, 다만 무신고하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요. 당연히.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7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분할 납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분할 납부. 자, 다음 주에 보고 납세의무자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그죠? 양도한다 소유권 과정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인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분류해서 구분해서.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기다시고요.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과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과세 대상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죠,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자, 법에 열거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등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고요. 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또 4가지가 있고요. 또 주식, 출자 지분, 파생 상품이요, 금융 상품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볼 건데 315페이지 과세 대상물의 종류를 봅니다. 양도세 대상은 먼저 토지요. 당연히 토지 대상인데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해야 한다. 당연하죠. 공부상으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것들. 한쪽 가르친 2번이요. 건물이란 당연히 건물이 대상인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등등 하여튼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여기 비춥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우리가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썼는데 취득세, 재산세 대상은. 근데 여기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축물은 건물과 또 독립한 그 시설물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로. 그랬을 때 건물은 당연히 대상인데 자, 시설물 그러면요.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도 있고요.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또 이런 것들은 대상이 돼요. 그래서 건물이 이전할 때 함께 수반해서 이전되어지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인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건물인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해서요.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주로 뭐하라고 이런 거는.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요?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은. 다만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살짝 미출이야. 그래서 이것도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하여튼 양도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치는 3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먼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세 가지가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 보시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있잖아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을 민법에서 배워요. 용익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 뭐냐? 사, 용, 수, 이게 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또 뭐 있어요? 지역권이 있잖아요. 자,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고요. 민법에 배우잖아요. 부동산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있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지상권이요.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고 민법을 배우는 거고. B번 과세 방법 볼게요. 지상권은 일단 줄을 긋지 말고요. 자,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은 여러분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적용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고 미출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도 대상이 됩니다. 전세권 의의 읽어보는 거고 과세 방법 똑같은 구조로 동그라미 B번 과세 방법에서 아래로 세 번째 줄에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또 미출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렸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의의 읽어보는 거고 과세 방법에서요.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여기 비출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갑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있는데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득세법상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예를 하나하나 줄 긋고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시험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걸 말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하거나 그래서 그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것들은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거기 한국토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통칙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이란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이란 말 집어넣고요. 토지 다음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상환사채 그 옆에다가 채권이야. 주택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렇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은 그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상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채권, 주택상환채권이야. 주택상환사채보다 채권. 그래서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얘들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자, 그래서 그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또 다 밑줄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인데요. 어떤 거냐면 저를 보실래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를 봅니다.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대상이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어떤 거냐면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르는데요.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 잔금 치르기 전인데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자,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이때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프리미엄 받고 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거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 주인이 그 소유자가 그거 팔라고 넘기라고 하겠어요? 뭐 어쩌고 민법에서 배운 뭐 신인관계가 어쩌고 뭐 어쩌고. 우리 세법은요 항상 이런 거예요. 뭐 분양권 전매든 뭐든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프리미엄 받고 이거를 어떻든 간에 넘긴다거나 뭐 하면은 그게 합법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게요, 대원칙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무조건 뭐가 있다? 과세가 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얘기합니다.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디테일하게 얘네들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얘네들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기타 자산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기타 자산은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나와요. 기, 타, 자, 산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요. 영업권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봅니다. 자, 밑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입니다. 대상인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다.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도 여러분 봅니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요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밑줄이고 보충 내용 볼게요. 기타 자산에 해당한 영업권의 범위 밑줄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 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자, 대충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자, 불법이든 뭐든 이전 금지든 뭐든 자부지간 소득이 있는 곳에서 뭐가 있다? 과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니은번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고, 니은번 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은 뭐다?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밑줄이고 그 표 있죠? 표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 별표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영업권 예를 들 때 KFC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KFC.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KFC 예를 들었었는데 영어권 예를 들 때 KFC가 저는 처음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그냥 그냥 나 혼자 그냥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세히 안 보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어요. KFC가. 원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패스트푸드점에 뭐 특별히 갈 일이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무슨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특별한 무슨 약속이 있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 어떤 우리 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노트북 갖고서 이렇게 커피숍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런 데 있잖아요. 매장 그런 데 가서 노트북 펼쳐놓고서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아유 저는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그런 데서 그런 거 안 펼쳐놓고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거나 그렇지. 하여튼 그런데 KFC 한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뭐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예를 들다가 거기가 무슨 갑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그래서 또 안 하고요. 하여튼 코리안 진짜로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자 영업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업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광명점이 있습니다. 자 광명점이 있어요. 영업할 수 있는. 그럴 때 이 영업권만 광명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면 안 돼요. 자, 요 영업권과 함께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자 이런 것과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양도소득인데 금방 봤다시피 자 이런 것과 분리되어 양도한다. 자 그러면 요건 뭐라고요? 자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양도소득은 반드시 영업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합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업용 고정자산.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것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이 대상이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기억번에 보니까 이용권 회원권이요. 바깥에 무슨 공사하나 봐요? 굉장히 시끄럽네. 정신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특정 시설물 자 이용 회원권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보니까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얘냐면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 다음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요때 되면 항상 제가 1, 2월까지는 여러분께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이번에 1월 달에 오신 분이에요? 아니잖아. 내가 지금 1월 달에 온 사람만 물어봤잖아. 지금 1월 달에 오신 분만. 아, 진짜 지난번에 든 사람들은 저 11월 10일 기초민과정 들었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라니까. 아, 진짜. 자, 여러분 동네는 헬스클럽 회원권이요.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명칭 불문하고, 그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액면가가 만약에 1년 회원권 액면가가 100만 원이다 이러자면,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20만 원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12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누가 산 사람 있어요? 아니다. 105만 원에 판다고 해도 산 사람 있어요? 없지. 거기 직접 가가지고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무조건 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뭘 뭐하러 그걸 사요. 내가 105만 원에 샀어요. 110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요. 여기 시설 기준이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없잖아요. 이용권, 회원권,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도 또 체크입니다. 자, 법인의 주식 등을 수여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요것도 28회 시험 때도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요,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요. 뻥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진짜는 없고요. 자,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 주식은요,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 팔면. 자,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3번과 4번은요, 특정법인 주식, 또 그 다음에 317페이지 4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도 쫙 나와 있고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자세한 요건을 시험에서 바꿔서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이러면서 요건을 살짝 보긴 볼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특정한 법인 주식, 또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일정한 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한쪽 가르치는 5번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출자 지분이요. 다음에 어느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여기 비출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고요.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대주주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연락에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막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바꿔가지고 막 내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그냥 신경 써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니은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여기 밑줄입니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상법 규정에 따른 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한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어떤 간에 여러분 절 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주주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잖아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내시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 어느 때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 뭐 장외거래예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쭉 밑줄입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이요. 그래서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주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하거나 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예외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상 아니에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양 한쪽 가르친 6번의 파생상품 있잖아요. 금융상품 일정한 파생상품 대상인데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대상이 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자세한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파생상품 일정한 금융상품도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319페이지 양도세 과세대상 여러분들이 또 별 표시하시고요. 대상 쭉 소개해드렸고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만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등기와 무관하게 지역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씩 체크합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체 무채지상권이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상표권은 일체 무채지상권 대상 아니고요. 점포임차권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부동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부동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는데 점포 임차권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 그런 거예요.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는 건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요. 권리금을 받고 당구장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겨요. 그 시설과 함께. 자, 그럴 때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당구장 가봤어요? 그래도 다 가봤네.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진짜로? 한 번도? 자,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실제 자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할 듯 말 듯 못 하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랬더니 한 번은 가봤는데 이런 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니 한 번 가봤든 한 번 해봤든 한 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 당구장 안 가보신 분들은 좀 그럴 텐데 하여튼 당구장 가면 있잖아요. 어떤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자 보세요. 제가 열거하는 곳에서 부동산에 관한 게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컴퓨터, 그 다음에 토시, 그 다음에 초크. 초크가 뭔지 모르시는 거죠? 초크. 그 다음에 당골손님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겼어요. 제가 열거한 곳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포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건물 옮겨질 수 있는 이 주권 아니고요. 동그라미 6번 봅니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주권 상장법인 주식을 소액주주가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내거래 자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뭐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 했을 때만 대상이고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고요. 하여튼 7번처럼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면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 아니고 파생상품 대상인데 8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뭐 제외하고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상권, 자 전세권 양도, 골프용권 양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요건 어떤 겁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320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또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시험에. 잘 보세요. 그럼 양도수의 대상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에요? 네. 미등기 전세권이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아 넘어가는데, 광명이 좋습니다. 안 속아 넘어가시고. 하여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랬죠?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고 그랬고요. 좋습니다. 320페이지 제2절 양도의 개념 형태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양도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고기를 한번 드시고요.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자, 보시면서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요.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건 도대체 뭐냐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다 같이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 항상 제가 드는 것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양도 담보가 뭔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을 배우게 이제 될 건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양도 담보는 형식 이전이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양도 담보를 공부한 것은 학교 다닐 때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돈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 굴려요. 수익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근데 채권자한테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렇게 이전합니다. 이런 거 양도담보 계약인데,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을 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요,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요.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소유권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자, 참고적으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채무자는 양도담보 계약은 이런 거예요.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느냐? 채무자가 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갑에서 을로의 이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리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 그래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소유권이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회복합니다. 이때 담보사유 소멸로 돈을 갚아서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이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오는 거니까.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자, 제3자에게 채권자가 이것을 매각을 해요. 자,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결론만 알면 돼요. 28회 시험 때도 여기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결론만 하면 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한다고 하는데 매각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더요.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판례와 통칙, 소득세법 통칙, 판례 내용 막 이런 것도 깔려 나올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막 그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직접적인 이재산 이전함으로 사실상 이전함으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반드시 양도세.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320페이지 양도의 양도의 개념 봅니다. 양도의 정의요. 양도란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이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양가로 2번 유상 이전의 의미요. 과세 대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에 하며 무상 밑줄입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래서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유상이 뭐 나머지 이어지는 얘기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세법은 실질과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자 밑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는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양도의 형태.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먼저요.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해하면서 보고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요. 민법상 매매 경우에는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항상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는 딴 거 없어요.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매매, 교환입니다. 이것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당사자 쌍방이 금전위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같은 거 서로 맞바꿀 때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이를 각각 양도로 봐.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토를 서로 맞바꾸면 자신의 부동산을 주고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또 상대방도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이전이니까 서로. 그죠? 그러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현물 출자도 이해한다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업번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세 대상 자산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자 현물로 출자해요.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봐 양도세 과세한다. 그렇잖아요.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배정받잖아요.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기억하고요. 이해하신 다음에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니은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 여기 이제 1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업체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한다 현물로 그러면 대가관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고요. 이런 것 밑줄. 그 다음에 321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
대물변제 보겠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이제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서 대물변제는 자세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대물변제요. 자, 대물변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대물변제. 자, 어떤 거냐면 대물변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 자, 대물변제는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물변제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법에 배우고요. 대물변제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떤 간에 대략 한번 저를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금전 2억 원을 대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또 얘가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랬을 때 채무자고. 변제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을 보세요. 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을에서 갑으로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요. 을이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당하는데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선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잖아요. 자, 채무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예?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했다.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이혼할 때 일단 손해배상에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했다 그러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것으로 위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함으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고 또 남자가 여자한테 주로 위자료를 줬지만 요즘은 뭐 여건이 신장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혼하면서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으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고생했어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 갑은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함으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갑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까지 내야 돼?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주더라도 등기 원인,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이혼 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으로 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은 그랬다 그랬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요번에 또 하나 그 당시 상가였나 주택이나 또 하나 샀는데 또 저희 신랑이요 또 자기 명의로 한대요. 교수님 그 절세 안 좋죠? 그럼 저희 신랑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안 좋다고. 그래서 남의 집 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여러분 어떡하네. 네, 그랬었는데. 자, 남편 명의로 다 돼 있어도 보세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혼인 후에 물론 일정 기간이 이제 흘러야 되지만,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형성에 공동을 기여했잖아요. 여러분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은 소득공 운전만 했어요. 소위 말해서 가사노동만 했고, 남편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여러분 신랑이 돈 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재산분할 총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분할 총권 행사예요?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받고 준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 취득세, 만약에 취득세 대상 물건이었으면 취득세만 내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또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취득보다 세율도 낮아요. 취득세 세율도. 자,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대가받고 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조세물납이요. 조세물납.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 무슨 대가를 받아요?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조세 물납하면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물납한다. 재산세,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1세대 다만 근데 그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그런 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줬다. 그럴 때는 대물변제는 양도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이런 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물변제 판례와 통칙에서 인정된 이런 것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대물변제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동그라미 4번 상단에 대물변제입니다.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이건 줄 긋지 마세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고요. 보충의 대물변제 유형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의 권리를 이전했다. 채무위반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2번 이혼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했다.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용 수용이에요. 이것도 제목만 알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수용권자가 있어요. 수용당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서 수용권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이전, 사실상 이전해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무슨 대가를 받아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해줘도 양도해당합니다. 수용도. 제목만은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6번 부담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보증여가 28회 시험 때는 지문에 한 줄 그냥 나오는 정도였는데 취득세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부담보증여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부담보증여 또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